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적폐청산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갑질청산이다. 갑질청산은 삶의 질과 품격을 높이는 생활혁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 서울 우이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59살 최모 씨가 주민이자 가해자 신모 씨로부터 여러 차례 폭언과 폭행, 갑질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경비원 최 씨가 한 달 전쯤에 이중 주차되어 있던 심 씨의 차를 밀어서 이동시킨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심 씨는 그때부터 최 씨에게 온갖 폭언, 폭행, 협박을 일삼았으며 최 씨가 눈에 띌 때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의 모욕과 갑질을 일삼아왔다고 합니다. 지난달에는 심 씨가 최 씨를 경비실 화장실에 가둬놓고 폭행을 해서 최 씨의 코뼈가 내려앉는 등 전치 3주의 피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주민들이 회의를 열어서 심 씨를 고소했지만은 그는 오히려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맞고소하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청와대에 심 씨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리자 40만 명의 동의를 얻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처럼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 참기 어려울 정도의 갑질을 당하며 삶의 의욕과 자존심까지 잃고 순간순간을 힘들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조선일보는 어느 광역시 주상복합 건물에서 경비원 겸 청소원으로 근무하는 63살 조정진 씨가 틈틈이 쓴 일지를 바탕으로 해서 엮어낸 임계장 이야기라는 책 얘기와 조정진 씨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경비원 눈에 비친 세상은 너무 아슬아슬하고 안타깝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첫 마디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이 경비, 너 이 새끼 그 주민들의 피 같은 돈 들어가는 공동수돗물을 펑펑 써? 당장 잘라야 되겠구만 이거. 그 수돗물 값은 네 월급에서 까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오늘 아주 제대로 걸렸어. 음식 쓰레기통을 씻다가 경비원 조정진 씨가 당한 갑질이었다고 합니다. 호통을 친 사람은 아파트 주민 김갑두, 갑질의 두목이라는 뜻으로 붙인 별명이라고 합니다. 이 작자 등살에 경비원 여럿이 그만뒀답니다. 40대 중반인 김갑두는 아버지 뻘이나 되는 조 씨를 세워놓고 1시간이나 훈계를 했습니다. 그 뒤에도 마주칠 때마다 끈질기게 괴롭혔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맑은 정신에 버틸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아파트 주민이 모두 김갑두는 아닙니다. 좋은 사람 소수와 무관심한 대다수, 또 나쁜 사람 극소수,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답니다. 고마운 사람도 많지만 아파트마다 악질이 한두 명씩은 있습니다. 김갑두가 보기에 경비원은 마음대로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스위치이지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답니다. 잘못한 게 없어도 무릎 꿇고 빌어야 상황이 끝난답니다. 정년 퇴직 후 아파트나 버스터미널 등에서 일해온 조정진 씨는 갑질을 당할 때마다 자존심이 무너지고 삶의 의지가 희미해지는 경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일 입주민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고인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남긴 유서, 서너 줄밖에 안 되는 마지막 외침이 남의 일 같지 않았기 때문에 엉엉 울었다고 했습니다. 조정진 씨가 책을 내면서 제목으로 붙인 임계장 이야기에
임계장이란 임시 계약직 노인장을 줄여서 임계장이라 부른다면서 이번에 일어난 비극은 악질 한 명 때문에 아파트 주민 전체가 피해를 입은 사건인데 그런 만행이 20일 동안이나 계속됐어도 우리 사회는 경비원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고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몇 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한항공 회장의 큰딸인 칼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과 둘째 딸인 마케팅 전무의 물컵 사건, 포스코 에너지 상무의 칼 기내 승무원 폭행 사건 등은 대표적인 갑질 사건으로 손꼽힙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한 막대한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갑질 사건으로 지탄을 받은 본인의 앞날에도 심각한 해악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평생 꼬리표가 붙어다니게 된 대형 사건들입니다. 콜센터에서 고객들의 전화를 받고 안내해주는 사람들은 고객이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퍼부어도 함부로 전화를 끊을 수도 없이 당하기 쉽습니다. 전화를 건 손님은 자기가 갑이라는 생각으로 상담원을 함부로 대하고 모욕을 주면서도 전혀 미안하다거나 죄책감을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걸 참고 응대해야 하는 안내원과 상담원들이야말로 감정 노동 강도가 어마어마한 직종입니다. 그런 괴로움과 어려움을 꾹꾹 참아내며 말도 안 되는 갑질들을 고스란히 받으며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심한 갑질은 열등의식의 바탕을 둔 껍데기 우월감의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약자인 경우에는 무자비하게 깔아뭉갰으로써 자신의 열등의식을 보상하려는 미숙하고 유치한 심리 상태의 작동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이것저것 따져서 위아래를 철저히 구분짓고 나보다 못하거나 아랫사람에게는 함부로 해도 된다는 무례함, 내게 복종해야 한다는 자만심, 특별히 요구하지 않더라도 아랫사람이 알아서 비위를 맞추라는 허세와 허욕으로 갑질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예의, 상대방의 역할과 능력에 대한 이해와 존중, 같은 시대, 같은 공간을 살아가는 공동체의 화합과 상호 협력이라는 기본 바탕을 이해하지 못하는 매우 몰상식하고 무지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사람의 본래 인격을 시험해 보려거든 그에게 권력을 주어보라고 했습니다. 갑의 입장에 앉혀놓고 그가 하는 짓을 보면은 인간성이 어떤지, 합리적인 사람인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출세주의자인지, 회사와 조직을 망쳐먹을 사람인지, 배반할 사람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폐청산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실질적인 것은 갑질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적폐청산을 정치 모토, 정치 행위라고 한다면 갑질청산은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일상의 문제요, 삶의 질과 품격을 높이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